자, 오늘 6차시죠, 6차시.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던 67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67번 보면은 두 명제 중 참인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수열 AN이 수렴하면 수열 EN도 수렴한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이에요. 수열 어떤 의미의 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수열과 우리가 예상한 극한값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차를 적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였고, 그리고 또 어제 그렸던 그림을 살펴보면 이 값이 이제 수렴한 값 L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정해져요? 우리가 예상한 극한값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조금 크게 이 범위 안에 오차 범위 안에 밴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로 예상했던 극한값보다 조금 큰 범위 그리고 얘가 예상했던 극한값보다 조금 작은 범위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입실론 밴드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입실론 밴드, 오차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이 무한히 진행되면 어제 했던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항은 무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도는 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허용한 오차 범위 안에 처음으로 누가 들어와 그리고 나서 그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밴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뭐 1억 개, 뭐 100억 개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유한계 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무한계 항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무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억 개도 고작 기껏해야 유한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자, A는 수렴한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수열 A는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EN은 뭐겠어요? EN은 짝수항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짝수항도 이 밴드 안에 계속 걸려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밴드 안에 걸렸다가 언젠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우리 극한 시간에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백하게 참여해요.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번은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얘는 참여 맞고 이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N의 무한합이 수렴하면 EN들의 무한합도 수렴하냐? 그래서 얘랑은 다른 얘기예요. 얘는 AN이라는 수열만 본 거죠. 그럴 때 EN이라는 수열도 수렴하는가? 그 수열들만 본 것이고 이번 명제에서는 그들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조차 파악이 안 되면 이건 안 돼요. 사실 얘는 직관적으로 볼 때는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어떤 수열을 이제 뭐라고 정할 건데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수열이 수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요. 1번 존재하는가, 2번은 뭐예요? 그러면 유일한가. 존재성과 유일성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홀수항들 그리고 짝수항들을 나눠서 살펴봤을 때 그 수렴값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로 존재해야 돼요. 그게 유일성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AN의 경우는 얘가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를 찾아보자. 가정에서 AN들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S의 2K 빼기 1 되겠죠. 홀수인 경우는 이런 거네요. 1 마이너스 1 그렇죠?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3분의 1 남고 또 계속 더해가다 보면은 n일 때 얘가 n분의 1로 끝날 테니까 당연히 마지막은 2k 빼기
빼기 3분의 1 뭐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항이 2k 빼기 1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2k 빼기 1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만 남아요? 싹싹싹싹 소거가 되면서 결국 누가 남아요? 2k 빼기 1이 남죠? 이런 경우에는 2k 빼기 1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K가 무한일 때 홀수항들의 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이죠. 부분합의 극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2K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0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n이 짝수항일 경우 그러면 S의 2K니까 처음부터 짝수 한 번째까지 합계가 듣고 있죠. 처음부터 짝수 한 번째까지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0이겠죠. 굳이 쓰자라면은 2K로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2K분의 1 빼기 2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0이에요. 그러면 합이 0이니까 당연히 합의 극한도 보나마나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써주면 그 얘기죠. 합의 극한도 당연히 0일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홀수항 합의 극한 0, 짝수항 합의 극한 유일하죠. 그러니까 A, N이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P는 되지만 Q가 안 되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면 P는 만족했죠. 그러면 이건 참이었죠. P는 만족했으니 그럼 Q가 만족할까?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쪽을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EN인 경우를 살펴봐야겠죠. EN인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EN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죠. 짝수 번째 항들이니까. 그러면 이 EN들의 합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음수로 빼버리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뭐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얘네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매우 궁금하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2분의 1은 0.5죠. 0.5를 더했어요. 1한테 0.5를 더했죠. 얘는 0.3333인가요? 0.5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더했고 0.25죠. 조금 더 작은 값 5분의 1은 0.2예요. 그러니까 더해가는 값들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수렴하지 않을까? 뭐 음수긴 하지만 부호에 관계없이 값만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얘는 신기하게도 수렴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뒷페이지 나오는데 어차피 뒷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살펴볼 거예요. 자, 부호 무시하고 우리는 누구만 볼 거냐면 부호를 무시하고 얘네들만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뒤에 써볼게요.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돼요. 딱 여기까지만 보니까 기회는 다 같다. 자,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하나, 둘, 넷, 여덟 늘려서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여기까지만 보면 얘네 둘까지만 보면 1 더하기 2분의 1보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도 더 작아요. 마찬가지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당연히 더 작아요. 5, 6, 7, 8분의 1보다는 당연히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더 작아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물론 음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랐어요? 하나, 둘, 넷 이렇게 쪼갰었죠?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건가? 마이너스 얘가 더 크고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랑 같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얘는 다시 뭐예요? 4분의 1 2개, 얘는 다시 뭐예요? 8분의 1 4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무한 수열의 합,
극한은 부분합의 극한이야. 부분합의 극한이야. 지금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분합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n 플러스 1의 지금 부분합을 찾아보면 k분의 1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부분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을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보다 조금 작은 애를 택한 거예요. 조금 작은 애를 택하면 이제 부분합을 따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쵸? 그 주어진 수열을 얘라고 했는데 얘네들 물론 SN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N까지만 살펴본 거예요. 전체를 쭉 쓰면 이제 얘가 이어지는 거고요. 좀 쓰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렇게 쓴 거예요. SN만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합을 찾아봤더니 합이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극한을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부분합이 발산하기 때문에 얘보다 더 작게 만들었던 수열의 합의 발산이니까 큰 놈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뭐예요? comparison test, 비교 판정법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비교 판정법을 활용한 거예요. 수렴성만 따지고 싶기 때문에 얘네만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참고로 말하면 우리 교재 33페이지 잠깐 돌아갑시다. 33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얘기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 기억하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거듭제곱분의 1 우리가 수렴하려면 그쵸?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그쵸? 얘네들의 결과가 수렴하려면 두 가지가 조건이 달랐었어요. 그쵸? 그냥 비교하려고 그냥 확인시키고 뿐이야. 다 했던 얘기지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부터 더 커지는 쪽 그러면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파워 P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A를 기준으로 보면 A를 기준으로 0이니까 이쪽에 작아지는 쪽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얘랑 비슷하게 뭐냐면 얘는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무한합이에요. 그러나 연속 변수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는 뭐예요? 이상 변수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n의 p제곱분의 1 이거 무한합하는 경우예요.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분의 4 여기서 p가 1인 경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수렴하려면 얘네들의 필요 충분 조건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P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죠? 파워, 거듭제곱이에요. 줄여서 P 시리즈. 물론 이제 파워 시리즈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결국은 거듭제곱에서 계속 더해 나가는 게 파워 시리즈의 일종들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죠. 1부터 계속 진행되니까 커져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참고로 말하면 얘네들 얘는 현재 얘가 1인 경우죠. 근데 제곱분의 1 하면은 그 값이 무리수 얼마로 수렴함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돌아옵시다. 돌아와서 이제 37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등장을 하죠.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뭐예요? 기하적 수열이에요. 기하적 수열. 기하적 수열은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하죠. 자, 우리 번역본에서는 뭐예요? 그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만 원서에서는 arithmetic sequence 기억하죠? 산술적 평균 하나 더 해나가는 애들, 공차 갖고 있는 애들 말 그대로 산술적인 수열 그리고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수열들을 geometric sequen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geometric series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등비수열은 일반적으로 AMI꼴이잖아요. 얘네들을 무한합하자. 무한합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SN인 거죠. 그쵸? 그런데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합을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다음 줄에 이 급수의 부분합 S에는 이거이므로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죠? 얘네가 S이므로 이건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문장은 지워주세요. 그 다음 문장은 뭔가 내가 쓰다가 덜 썼어요. 읽어보니까 지금 말이 안 돼. 그거 빼버리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수렴한다. 이건 뭐 굉장히 쉬워요. 자, 얘네들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수렴을 하면 당연히 얘가 0으로 수렴을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훈합이고 이게 교훈합이고 그 합의 극한이 바로 이 시리즈의 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존재를 하려면 공비가 당연히 1보다 커지면 계속 발생하니까 안 될 것이고 1이면은 NA가 되잖아요. 그렇죠? NA의 극한이니까 알아듣고 있죠? 공비가 1인 경우는 A 합이니까 NA가 돼요. 그래서 NA 무한이 되면 또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비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만 수렴한다. 그쵸? 1보다 작은 경우에 바로 이 공비의 거듭제곱이 0으로 수렴하니까 자연스럽게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창에서는 이제 A를 거듭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커먼 레이쇼 공비를 A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가 1 절대값 1보다 작으면 1-R분의 A로 수렴한다. 그런데 R이 A고 첫 번째 항이 1인 경우니까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았죠? 자, 좀 자세히 알아볼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1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써지고 1이면 NA가 되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므로 발산한다. 이거 모형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죠. 무한수열의 합 시리즈, 우리말로 급수라고 하죠. 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알아듣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이거죠. 어떤 수열의 무한합이 수렴해. 그러면 뭐예요?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거예요.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뭐예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1 이상이면 일반항의 극한이 당연히 0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리즈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자, example 8번과 그리고 question 68번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답만 알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자, 기억 example with 기억의 정답은 이건 진짜 안 해요. 7분의 8 나와요. 1 빼기 R분의 A다 그냥 이거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니은은 얘네들의 시리즈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공비가 절대값이 1 이상이면 1보다 크면 알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1.414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얘는 결국 공비가 2분의 2 빼기 X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니까 얘네들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금방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69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얘기인데 이제 얘네들을 인피니트 시리즈 이름은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죠.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풀 거니? 그냥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자 그냥 그런 얘기예요. 되게 간단해요. 자, 0.24의 순환소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써보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알죠? 얘는 0.24 그리고 0.0024 그리고 0.000024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공비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죠? 공비는 계속 100분의 1을 일정하죠? 그리고 얘가 누구예요?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가 확인하는 거죠. 절대값 1보다 작죠? 그럼 반드시 수렴해요. 그 값도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값도 항상 1 빼기 R분의 A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값으로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체 합을 S라고 한다면 원래는 합의 극한인 거죠.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을 해봐야 되지만 그 결과가 항상 1 빼기 R분의 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빼기 R분의 A가 누구예요? 100분의 24. 그러니까 결과가 99분의 24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2번, 3번, 그리고 70번, 71번 다 하고 보세요. 다 하고 봐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됨. 자, 다른 사람 보세요. 얘는 이런 거죠. 2.1까지는 규칙이 없어요. 그쵸? 3위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면 2.1 더하기 0.03인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0.003위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여기부터 공비가 뭐예요? 100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 된 거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21 더하기 일단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로 수렴해?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그쵸? 그러니까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계산 생략 통분하고 정리하고 이러면 990분의 2 111 이렇게 나와요. 이 중간 계산 과정은 생략했지만 이 중간 계산 과정 중에 보면은 이거 요즘에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중립되고 나와요. 뭐 점이 있으면 9, 점이 없으면 0 이래서 990 분의 2132 빼기 점 없는 1 뭐 이런 거 가르쳐요. 과정이 중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0.9999999는 다들 알다시피 0.9 그리고 0.09 그리고 0.009 뭐 이렇게 나가네요. 역시 얘가 초항이죠. 얘가 첫 번째 항,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공비가 10분의 1 그러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역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그래서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0.9999999 순환하는 모환소수가 1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0.9999999가 그래도 1은 아니지 않느냐 왜 0.99999가 1이냐라고 물어보는데 현재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 모환급수라는 거는 뭐였어요? 부분합의 극한이었죠. 부분합의 극한. 그러면 이 부분합의 극한이 얼마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오차 범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극한값 안에 언젠가 걸리기 시작하고 계속 그 밴드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 안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나랑 집합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이게 왜 1인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 거기까지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 70번은 그냥 정리해보면 나와요. 그쵸? 1, 2, 3, 4를 몇 개 넣으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4분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2제곱 그냥 전개만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4분의 1의 세제곱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개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통부분인 모양을 찾아주는 거죠. 여기 보면 홀수함들은 4분의 1이 보이고 짝수함들은 4분의 3이 보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홀수함만 보게 되면 4분의 1의 1제곱 그리고 4분의 1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가죠. 4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짝수함들을 보면은 4분의 3의 제곱 그리고 4분의 3의 4제곱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똑같이 가는 거죠. 1 빼기 공간이 좁네.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 쓸까요? 이런 얘기죠. 자, 1 빼기 R 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저기서 공개 얼마야? 1 빼기 R 16분의 9가 되는 거죠. 공개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가 큰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4분의 3의 제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 생략하고 얘를 해보면 얘가 70번이죠. 105분의 63이 나온다고 해요. 계산 105분의 63 이렇게 나와요. 71번은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해요.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사실 전개해도 돼요. 그냥 전개해도 되기는 되는데 좀 팁을 주자면은 얘네들은 사인과 코사인을 따로따로 살펴보는 게 좀 편해요. 하다 보면 이제 터득하는 요령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함수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는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가 돌아가면서 이제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값을 추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대부분 문제는 N자리에 얘네들을 넣었을 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떤 값이 반복되는 걸 찾아보는 게 제일 빨라요. 얘를 찾아보면 1, 0,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고 얘는 1, 0, 마이너스 1, 0이 계속 반복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어이 2분의 파이 관계에 놓여 있어서 잘못 썼다. 마이너스 1이었구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네가 계속 반복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죠.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n이 1일 때는 얘네들이고 n이 2일 때는 얘네들이고 그럼 그 얘기예요. n이 3일 때는 얘네들이고 그리고 n이 4일 때는 얘네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합체시켜보면은 2분의 1에 1 빼기 0 일단 SN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2분의 1에 1 빼기 0 그리고 얘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에 0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지금 내가 9를 생각한 게 맞나? 9를 따로 온 거죠? 한 번에 갑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미안해요. 이거 2제곱이죠? 2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에는 2 세제곱분이 누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2 4제곱분의 1에 뭐 나와요?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역시 얘네들 뭐가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얘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항, 짝수항 따로 보는 거죠. 홀수항, 짝수항 따로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짝수항들을 역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6제곱 뭐 이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한 시열에 한번 합의 극한이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극한을 구하는 게 맞지만 이런 등비 수열은 항상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항상 1-r로 수렴한다는 게 그 결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합의 극한을 활용하지 않고 이 정리만 하면 돼요. 계산 생략해도 되죠? 자, 계산해보면 얘네가 5분의 3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또 갑시다. 다음 페이지 가면은 하모닉 시리즈에서 이제 방금 했던 얘기가 나와. 이 얘기 이전에 바로 했던 얘기. 아까 그 몇 번이에요? 60 몇 번이지? 오자마자 풀었던 두 번째 문제. AN의 무한함을 수렴하면 EN의 무한함도 수렴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들었던 예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n분의 1의 무한함의 형태를 하모닉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하모닉의 개념은 사실 내가 비록 이제 대학 수학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이게 하모닉이라는 개념을 넘어갑시다. 그냥 이런 애들 우리가 하모닉 시리즈라고 부른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길 바래요. 바랍니다. 바래다는 빛이 바래는 거, 그지? 바라다가 wish, 그지? 자, anyway 갑시다. n분의 1 시리즈를 전개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 6, 7, 8분의 1 이렇게 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분합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합의 극한이 무한이야. 그러니까 얘는 발산해.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증명을 읽어보면은 사실 증명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 증명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보다가 아마 내가 얘기 안 해주면 궁금한 부분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항상 모르실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S1은 당연히 A1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S1은 A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나오고 A1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갈까요? A12랑 3 이렇게 할까요? 단계별로 구분합시다. 교재는 구별해 나왔지. 자, A1은 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A2 아까 했던 얘기예요. 하나하나 둘레 이렇게 쪼개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A2는 2분의 1인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둘레 A3, 4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 5, 6, 7, 8이죠. 그러니까 5, 6, 7, 8 이제 이렇게 나와. 그 값을 생각합시다. 5, 6, 7, 8분의 1.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식이 나오죠. 얘네가 2분의 1이고 물론 얘는 쓸까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2분의 1보다 얘가 더 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8분의 1 4개가 나오죠. 그쵸? 8분의 1 4개가 나오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2분의 1보다 크다 크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갑자기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식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렇게 지금 쪼개나가고 있죠. 쪼개나가고 있는데 자, 이 밑에 거 공간 조리가 있어봅시다. 자, A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맞죠? A의 2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A의 2의 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래? 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것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얘네들을 보면은 얘는 2의 0제곱인 거죠. 얘는 2의 1제곱인 거죠. 얘는 2의 1제곱 플러스 1죠. 얘는 2의 1제곱 플러스 2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는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2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딱 이렇게 더해주면 제곱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5는 뭐예요? 제곱으로 끝났으니까 2의 2제곱 다음 항일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항이니까 2의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살펴보면 얘가 뭐가 돼요?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니까 2의 세제곱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살펴보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n 플러스 1, 출가는 2의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나머지 증명은 읽어보는 게 별 어려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안 했구나. 2분의 1 곱하기 2개, 2분의 1 곱하기 3개. 관점을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다시 쓸게요, 그럼. 자, S4를 보면은 S4가 누구예요? S4가 1, 2, 3, 4. 그러면, 이 말도 해줘야겠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1이 A1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크면 당연하죠. 1이니까. 그리고 S2는 1부터 2까지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2분의 1이었는데 얘들은 2 곱하기 2분의 1보다 큰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S3, S4를 보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둘레 이렇게 잘라나가니까. 그러면 S4를 보면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혹시 이따 이해 안 갈까봐 그냥 하느라고 시간 가니까 혹시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다음 내용 보세요. 하면 얘가 갑자기 3 곱하기 2분의 1 나와요. 근데 이 도대체 3이 어디에서 등장했냐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A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중간 생략하고 4 곱하기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얘가 등장했던 이유는 이제 이거 앞에서 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넷 이렇게 쪼개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하나 여기까지는 2분의 1 2개 알아듣고 있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분의 1 하나, 2분의 1 2개, 2분의 1 3개, 2분의 1 4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얘가 크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이 원리에 의해서 얘는 2의 2의 0제곱인 거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2 플러스 1인 거고 얘를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2의 2제곱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기억하죠? 얘는 2의 3제곱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기억하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플러스 2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 보면 그래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얘네가 아까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맨 마지막 줄 그렇기 때문에 S의 2의 n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n 더하기 보다 크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하나하나 둘레 잘라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보다 커져. 그쵸? 근데 2분의 1의 합은 발산하니까 그보다 더 큰 애는 발산한다. 컴패리즌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수열의 발산에 관한 수학적 증명 내용이 나와요. 수열의 발산에 관한 증명은 한 번도 이제 엄밀하게 정의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수렴의 정의는 이미 얘기를 해주었고 수렴은 컨버전스죠. 근데 다이버전스에서 발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for or m 이건 이미 양수예요. 그러면 there is k in natural number 자연수에 어떤 k가 존재해야 되는데 n을 넘어가는 거예요. k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얘가 n보다 커지는 말은 되게 어렵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n제곱이라는 수열이 발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얘네들이에요. 이런 자연수 K를 고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얘보다 커지는 걸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수열이 n제곱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n제곱 a k보다 커야 되니까 n제곱을 해도 k제곱보다는 얘가 크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수열이었기 때문에 얘보다 커지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자연수 k를 설정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게 발산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이런 거죠. 수열에 수렴하게 되면은 뭐가 나왔었어요? 수열에 수렴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자, 어떤 극한값 조금 큰 조금 작은 밴드 안에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걸리면 안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이 수열과 극한의 오차를 충분히 잡게 하는 더 작아지는 쪽의 오차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말하면 얘는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이 수열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의미의 양수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여기서 K는 한 번호예요, 여러분. A, N이기 때문에 여기서 K는 한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을 넘어가는 임의 양수, 그런 항들이 계속 있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얘네들은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수렴이니까 발사는 수열을 벗어나는 양수. 거기에 걸리는 수열의 항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예요. 벗어나는 항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 수열에서 증명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 되게 많이 갔네. 근데 이제 2, 3번부터는 좀 천천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S의 2n 더하기 1 부분합 보고 있는 거죠. 부분합. 그렇죠. 부분합을 봤더니 얘가 n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보다 커져. 그러니까 지금 딱 20초예요. 20초. 여기서 이 수열 AN을 S의 2n 더하기 1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임의 양수를 지금 n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보다 커지는 그런 임의 양수가 나올 수 있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자, 2분의 n 더하기 2 이게 지금 수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수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를 넘어가는 양수, 그 수열 벗어나는 양수를 잡아줘야 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죠? 처음에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서 자연과학이나 뭐 공과대학이나 뭐 상경계열 가면 분명히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거 배우게 돼 있어요. 대학 수학 들어가요. 대학 수학 들어가면은 뭐 입시론 막 나와요. 그때 발상을 잘 이해 못해요. 사실 나도 그때 잘 이해 못했었어요. 열심히 연구하면 다 알겠다. 그 개념이 이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뭐를 찾는 거예요? N2, 2M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n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연수. 왜냐하면 아르페네스의 프로퍼티라는 게 있는데 아르페네스의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의 수를 택해도 그 당시에는 실수라는 말을 잘 안 썼죠, 그죠?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 뭐 실수라고 할까요? 어쨌든 좋아. 그때 무리수의 개념을 인정 안 했으니까 뭐 어쨌건 어떠한 의미의 수를 택해도 그 수보다 더 큰 양수는 반드시 존재해. 이게 RP에 대한 프로퍼티예요. 이게 그 원리인 거예요. 어떤 양수를 택해도 걔보다 더 큰 양수는 존재해. 이거 넘어가는 애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수열을 어떻게 밴드 안에 가둘 수 있는 수가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수가 많다는 못 가둔다 그 얘기예요. 벗어나는 수가 얼마든지 존재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이제 프로퍼티에서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1번 theorem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다. 지난 시간에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컨트라포지션 대우명제죠. 대우명제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수열은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자, positive threes가 나오죠. 양항급수라고 해석을 해요. 양항급수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항이 0 이상인 경우예요. 0은 양도 음도 아닌 거 알죠? 0은 부호의 판단 기준점이에요. orig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원점이기 때문에 원래 부호는 없어요. 근데 편의상 부호가 없고 양수는 부호를 생략하니까 편의상 양수 취급을 하죠. 0 이상, 각 항들이 0 이상인 경우를 positive series, 양항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억 볼까요? 모든 항이 음의 실수인 급수는 부호를 모두 바꿔 만들면 양항이 되죠.
그래서 양항급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요. 아까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어차피 절대값만 따지면 양항급수예요. 걔를 예를 든 거예요. 자, 니은 유한계항만이 응수인 경우는 유한계항만을 먼저 계산하면 한 개의 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이 밴드 안에 걸린 애들만 보는 거예요. 밴드 안에 안 걸린 애가 유한계라고 합시다. 뭐 1000억 개가 나왔어. 무려 1000억 개나. 그러나 얘네들 하나로 다 계산할 수 있죠? 하나로 계산하면 그냥 하나의 상수값 나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에서는 나머지 무한계의 항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무한계의 항이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얘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계의 항을 먼저 계산하면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3번째고 이제 alternating series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죠. 교대급수라고 해요. 4번대 급수는 없어요. 교대급수. 자, 의 형태를 alternating series라고 하고 theorem. 자, 교대급수 마이너스의 n 플러스 제곱 an에서 자 보세요. a1, a2, an이 점점 작아지죠. 지금 부호 빼고 보는 거예요. 부호 빼고 보는 거예요. an 값만 보는 거죠. a1 마이너스 a2 그거 안 보고 그냥 a1, a2, a3 그 값만 보는 거니까 절대값만 보이는 거예요. 이 점점 작아져 감소 수열이죠. 그리고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 주어진 교대급수는 수렴한다. 자,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시를 드는 게 제일 편해요. 예시를 드는 게 제일 편해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누구냐면 자, 마이너스는 n 플러스 1의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과연 얘네가 수렴할까 안 할까를 확인해봅시다. 그러면 너무 이지하죠. 그쵸? 얘네들 확인해보면 자, 1 때는 1 겁나 크게 봅시다. 2분의 1 이제 이 정도라고 합시다.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alternating series, 교대급수잖아요. 그러면 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0을 기점으로 밴드를 만들어주면 분명히 언젠가는 밴드 안에 걸려요. 유한계는 제외하고 무한계가 걸려들잖아. 그렇죠?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만 볼 때는 작아지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5분의 1. 절대값만 볼 때 계속 작아지는 감소 수열이에요. 그리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진동하며 수렴하는 경우예요. 간혹 어떤 친구들이 진동은 다 발산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큰일 날 소리예요. 진동하며 수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진동은 무조건 발산이 아니에요. 자, 증명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실 이제 증명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증명에 나오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짚어주고 마칠까 해요. 지울게요 이거. 자, 증명을 보면은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부분합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짝수항까지 부분합을 SEN이라 하자. 홀수항, 짝수항 따져야 돼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호가 달라지고 있으면 홀수항까지, 짝수항까지 부분합을 구했을 때 그들의 합의 극한이 일치하는가, 합이 아니라 합의 극한이에요. 그게 일치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유일하지 않으면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짝수항까지 부분합을 구하니 짝 나와 있죠. A1 빼기 A2, A3 빼기 A4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의 절대값만 봤을 때는 감소수열이죠. 그러니까 A1 빼기 A2도 양이고 A3 빼기 A4도 양이고 다 양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따로따로 합해서 계산하면 다 양수들의 합이에요. 이게 양항급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SN, EN은 거의 밑줄 치세요. SE는 양수로 된 증가수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증명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양수로 된 증가수열이에요. 한편 EN을 이제 괄호를 떼내는 거죠. A1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이항 짝수 홀수 2, 3, 4, 5 이렇게 따로 떼냈어요. 그러면 자
알아듣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남겠어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는 얘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얘네들도 다시 뭐예요? 얘네들도 양수가 되니까 A1에서 계속 양수를 빼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죠? 양수를 계속 빼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A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상한, 위쪽 상계,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말을 써요. 상한이 위로의 한계가 존재하면 그 값이 수렴값인 거죠. 그쵸? 예컨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수함수를 예를 들기 제일 쉬워요. 분수함수를 예를 들면 얘네들의 정근선이 양의무한일 때 0이다라고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거 왜 그래요? 얘네들의 하한이 존재하죠. 하한, 아래쪽 바운드. 그쵸? 그 값이 0이고 그 값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수 쪽의 경우를 보면은 음수 쪽의 경우에서는 뭐가 나와요? 얘네들은 상한이 존재하죠. 위쪽으로 더 이상 도달 못하는. 맞아요? 그 값이 0이고 그 값이 뭐예요?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수열이 상한, 하한을 가지면 그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추가 조건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가 조건을 보면은 자 봅시다. 아까 양수로 된 증가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계속 갑시다. S의 EN이 A5보다 작다라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므로 SA는 유계한 단조 증가 수열이다. 유계하다는 얘기는 바운디드하다는 얘기고, 이 바운디드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수열의 절대값이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상한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바로 하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위쪽 상계, 그래서 the least upper bound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네. lower bound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기억났다 지금. greatest lower bound에서 최대 하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바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수렴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로 된 증가 수열이면서 유계하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갖는 거예요. 그 극한값을 small s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유명한 정리가 뭐냐면은 유명한 정리가 유계한 수열은 수렴한다. 이건 100%예요. 자, 홀수항까지 분납 봅시다. 홀수항까지 분납 보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죠. 이게 alternating series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교대하면서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이 그 0이잖아요. 그렇죠? 홀수항을 따져보면은 S의 EN 플러스 1은 EN 더하기 A의 EN 플러스 1로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EN까지 합의 극한이 small s로 존재한다라고 위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2의 알아듣고 있죠?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까 나 이때가 제일 답답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얘네들을 표로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표로 써주면 당연히 S의 EN 더하기 EN 더하기 될 거예요. 그런데 수열 극한은 함수든 수열이든 항상 뭐예요? 수렴하면 각각의 수렴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수렴값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얘네가 짝수항일 때는 위로 유계한 단조 증가 수열. 단조는 원래 스트레이트리보다 큰 개념이라 그냥 단조를 말 쓴다 해서 그냥 증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로 유계한 말이죠. 위로 유계한 증가 수열. 맞죠? 그 값을 S라고 했고, 그리고 얘는 일반항의 0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얘네들 극한값 존재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alternating series 교대급수도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자, example 28번. 이게 과연 수렴할까?
자, 우리 지금 배웠던 시리즈가 뭐였어요? 교대급수는 수렴하는데 어떤 교대급수예요?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인 경우예요. 그쵸? 얘네들은 절대값 점점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단조 감소죠? 그래서 일반항이 수렴을 해요.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수렴값이 0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렴값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항의 극한이 0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차이를 알고 있잖아요. 수렴값은 이거 다 더해 나가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3분의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그게 극한값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나와 있죠. 뒤에서 이 시리즈 합이 ln2임을 알게 돼요.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다면 다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미친듯이 나가고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시다. 조금 시간이 요즘에 많이 가고 있죠. 미리 내가 언제니 몇 차시 때 자수했어요. 이거 여러분 막 풀이 시간, 고민하는 시간 다 고민해서 60분 맞춰주면 내가 한 40분, 45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도 절대 못 간대요. 계속 60분 넘어가고 있죠. 그냥 이해하세요. 힘들면 저 끊었다가 이 41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absolutely convergent.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절대 수렴이란 얘기예요. 절대 수렴의 정의는 뭐냐? 이건 이제 앞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라 금방 끝나요. 한 5분 내로 끝나요. 자, 무한합이 있는데 AN 일반항의 부호는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지만 당연히 각 항들의 절대값은 타 0보다 커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므로 절대값 수열의 수렴 발산 여부는 살필 수가 있죠. 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시리즈, 양항 급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시리즈 급수의 모든 항의 절대값을 취하여 만든 양항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요? absolutely convergent, 절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항들의 절대값을 취해서 만든 그 수열의 무한합이 수렴하는 경우에 절대 수렴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정리는 절대 수렴과 수렴과의 관계로 이 theorem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가서 대학 수학이나 이건 이제 mathematical analysis라고 해서 해석학 분야예요. 이 캘큘러스 다루는 부분 이제 analysis 해석학 공부하게 되면 시험 문제 이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정리예요. 정말 이거 유명한 정리예요. 자, 시리즈가 절대 수렴하면 원래 시리즈가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 말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뭐가 절대 수렴이었지 기억을 못해요. 그게 뭐예요? 절대값의 무한합이 수렴하면 원래 시리즈가 수렴한다 그 얘기입니다. 증명 읽어봅시다. 증명 역시 몇 가지만 코치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반항의 부호가 모두 같다라면 위의 정리는 명백하게 성립하죠. 왜? 방금 우리 앞에서 봤던 정리 그 alternating 시리즈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점점 절대값 작아지고 있고 그죠? 그 일반항의 극한 0이라면 당연히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부호가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자, 첫 번째 AN들의 합과 그리고 절대값 AN들의 부호합을 각각 Sn, 시그마 n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잘 모르면 써놓으세요. 내가 자꾸 쓰면 시간이 가서 고민이 돼요. 내가 쓰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걸 내가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N들의 합을 Sn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AN의 절대값들의 합을 뭐예요? 시그마 n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부분합이었죠. 부분합. 나 진짜 전체합이 아니었죠. 꼭 빨리 하려고 하면 좋다고요, 그죠? 너무 싫지. 미안해요. 부분합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니 오른쪽 안에 보이려나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분합 본 거예요. 부분합 이거 K예요. K. 오케이. 부분합을 Sn 시그마 n이라 하죠.
스몰 sn의 모든 양수인 항들의 합을 pn, 양수인 항들만, 그리고 음수인 항들의 합을 mn이라 하면, 그렇다면 이 S의 n은 pn-n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주의점은 pn은 양항들의 합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근데 nn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제외한 값들만 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증명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부호를 제외한 값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뭐예요? 그냥 무엇이다?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좀 알아보기 쉬울까요? pn 빼기 n 그리고 이들의 절대값의 합을 시그마 n이라고 했죠? 그러면 p n 더하기 n n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pn, nn 다 양수예요, 양수. p는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시그마 n은 극한값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뭐예요? 절대값의 무한합이 수렴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무한합이 수렴하면 의 극한 말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부분합도 당연히 존재해야 정상이야 그 얘기. 부분합이 존재 안 하는데 그의 극한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 의해서 얘네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극한값을 갖는데 그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극한값을 시그마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pn과 n은 당연히 시그마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마는 pn과 n의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n이 벌써 한 시간 넘었다. 시그마 n이 pn 더하기 n의 합이었는데 얘네들이 시그마로 수렴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pn과 n이 양수니까 당연히 각각 pn과 n은 시그마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얘네들은 시그마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pn, n은 각각 bounded sequence, 유계한 수열이에요. 한 개를 갖는, 상한과 하한을 갖는. 여기서는 상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상한이 시그마야. 알아듣죠? 사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100이야 그러면 100보다 작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커지는 시그마는 100, 102, 102, 103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100이 최대 하한, 최소 상한 그 얘기예요. 상한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최소 상한 그 값을. 그게 유기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n과 n은 각각 양수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증가죠. 여기서 말하는 간조 증가는 꼭 모노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뭐예요? 역시 증가하는 유계수열인 거예요. 이게 해석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리즈가 수렴한다. 결론은 뭐예요? 절대값 수열이 수렴하면 원래 수열도 수렴한다. 쉽게 말하면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시리즈 그 얘기예요. 위의 정리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저 무슨 얘기예요? 수렴하면 절대 수렴하니? 이제 반대를 묻는 거죠. 그쵸? 수렴하면 수렴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다행인데 알아들었으면 그냥 쉬세요. 여기서 끝날 거니까. 못 알아들었으면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수렴하니? 이거 성립하니?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카운터 에그샘플이 나오고 있죠.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어떤 수열이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예죠. 오늘 이 예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열에서 말했던 거는 SN은 뭐가 되는 거예요? SN은 그냥 얘네들의 합인 거죠. 얘네들의 합인 거니까 이게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일단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해서 써주면
얘네들을 구해서 써주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어디다 쓸까요? 얘가 되는 거. 양항, 음항을 따로 구별합시다. 양항과 음항을 따로 구별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놈을 앞에 있는 표현대로 쓰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시그마 A를 보면은 시그마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A는 이들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들의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길게 안 써도 알아듣죠? 중간 생략하고 이제 여기가 Pn 더하기 N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알아듣고 있죠? Pn 더하기 N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Pn은 뭐가 되겠어요? Pn은 뭐가 돼요? 증가하죠? 1, 3분의 1, 5분의 1 증가해요. 그리고 2분의 1, 4분의 1도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죠?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거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얘네들 합쳐주면. 그쵸? 이거 합쳐주면 뭐예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게 오늘 했던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발산이에요, 발산. 그러니까 이 수열은 수렴한다 해도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은 성립 안 한다. 이 경우가 뭐예요? 이 방향을 이 수열을 conditional convergent 조건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조건부 수렴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